네, 이어서는 오늘의 탑3 종목 알아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가장 뜨거운 섹터를 골랐고요. 그 안에서도 각각 3종목씩 유망하다,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오늘 주제는 중국인 관광, 중국 소비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오늘 카지노, 화장품, 소매유통, 면세 등등 동시에 상승을 하고 있죠. 어떤 쪽에서 투자 매력 포인트를 찾아야 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IS의 김태성 본부장,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잘 안 가던 화장품 대형주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네. 항공주도 국제유가에 발목이 잡힌 줄 알았는데 어쨌든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배경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제 시장에 깔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인바운딩에 대한 어떤 기대치, 또 그 기대치에 이제 충족을 시켜주는 숫자가 찍히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계절적인 또 이제 성수기 효과를 좀 기대하는 수급이 이제 들어오면서 항공, 면세, 카지노, 그러니까 이제 대중국 관련주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소비주들이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강한 날 다른 섹터의 수급이 안 돌아가는 모습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약한 것 아닙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휴장한 것 치고는 일단 출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수급이 쏠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 섹터로 굉장히 이제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상승을 저희가 좀 의미 있게 봐도 될지 이게 궁금해집니다. 아니면 단기 관점으로 단발성 상승 정도로 보고 대응해야 될지 최준욱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저는 이제 코로나19 전 수치로 지금 방한 모멘텀이 계속 또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제 면세 쪽에서도 이제 수혜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지금은 방한 모멘텀 부분들이 다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화장품주들이 좀 실적이 숫자로 좀 찍힐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태성 본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 좀 시장을 지수로 좀 견인했던 부분들은 주요 이제 반도체 쪽이 워낙 좀 집중적인 수급력이 좀 쏠리다 보니까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많은 시장이 좀 훈풍이 들어왔었는데,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분산이 되면서 화장품 쪽이랑 지금 이제 경기 소비주 쪽으로 좀 많은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시장에 있어서는 일단은 지수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견인을 해줄 수 있는 요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좀 화장품주들도 굉장히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많이 빠졌던 만큼 지금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부분의 비중이 큰 기업들 대비해서 비중국 쪽으로 좀 매출을 타겟팅 잡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중국 쪽에 대한 영향이 다소 지금은 어느 정도 수그러질 수 있는 그런 지금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은 단기적으로도 저는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지금은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경우에는 단기도 괜찮고 중장기로 접근할 종목별로 선택을 잘 해야겠죠. 어쨌든 중기, 장기 모두 괜찮은 쪽이 화장품이다 정리해 주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을 알아봐야겠죠. 탑3로 정리했고요. 3위 기업부터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의 선택은 덱스터, 그리고 VT는 최준욱 본부장의 선택인데 미디어주에서 하나, 화장품주에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좀 너무 상반된 섹터다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먼저 덱스터부터 한 줄 평 열어볼게요. 투심 확산이 기대된다라고 했는데 유명하다라고 하는 영화의 색보정, 음향을 담당한 기업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저희가 중국 소비주 하면은 앞서 나온 화장품, 면세, 항공 이런 게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쵸. 이 기업이 중국 쪽에서의 영향이 큽니까? 안 걸고 넘어가실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부터 아마 면세, 항공, 이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일단 그것 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부분이 어디 있을까를 좀 넓게 봤었을 때, 최근에 우리 AI 생태계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HBM이 움직였지만 그 다음에는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그리고 마지막까지 와서는 냉각이라든지 전력 관련주들까지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 중국 관련주들의 힘이 조금씩 확대된다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어떤 면세, 항공 이쪽도 좋겠습니다만, 저는 컨텐츠 쪽도 충분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7년 이후로 지금까지 약 6년 동안 우리나라 영화가 중국으로 넘어간 거 딱 한 편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어요? 네. 그런데 올해 이 베이징 영화 축제를 진행을 하는데 총 5편의 파묘라고 하는 작품을 포함해서 총 5편의 이제 영화 작품이 이 중국 쪽에 이제 가서 이 어떤 상영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정말 수년 만에 지금 작품들이 많이 넘어간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쪽도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컨텐츠 하면 사실 중국 시장 뒷전이었습니다. 네. 솔직하게 OTT 이야기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OTT보다도 확실한 어떤 이 매개체가 트리거가 될 만한 부분을 이제 중국 시장에서 찾아본다라고 하면 저는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작품을 또 제작하기도 했고 또 이제 파묘라고 하는 작품의 색보정을 또 했었던 이 덱스터라는 기업을 현재 위치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덱스터 주가의 위치 보면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고가에 이제 놓여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서 피로도가 좀 심할 때 나는 그런 성향은 좀 안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덱스와 같은 기업들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봄이 굉장히 잘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파묘도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가오는 분기 실적은 당연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까지 잡을 수 있고 지금 진입하기에 자리도 괜찮다. 중국 소비 관련해서 물론 여행, 면세 이런 쪽도 있지만 여기서 피로감을 느낀다면 컨텐츠 안에서도 눈여겨볼 만하다. 덱스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VT의 매력은 뭔지도 한번 볼까요? 최준욱 본부장의 한 줄 평인데요. 올해 리들샷 주목하자라고 합니다. 다만 주목할 것도 있지만 올해 주가 발목 잡은 게 분식회계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건 좀 해소했다고 봐도 될까요? 일단 이제 연초부터 계속 VT 쪽의 주가를 누르고 있었던 건 분식회계 네. 관련 이제 악재였죠. 근데 이 부분들은 저는 완전히 해소가 됐다고 지금 완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VT라는 기업 자체가 원래 10년 넘게 감사 보고서를 부적절을 맞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감사 보고서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적이 명확하게 찍히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번에 좀 의도적인 좀 악성 루머로 인해서 저는 좀 주가를 눌렀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번에 좀 감사 보고서 적정 의견을 좀 받음으로써 일단은 악재 부분들은 충분히 다 해소가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도 좀 어떻게 보면은 VT 쪽에 좀 실적 성장 모멘텀이 더 더해질 수 있는 시기, 가장 좀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뭐 리들사 같은 경우는 앞전에서도 뭐 다이소에서도 이미 좀 완판을 하고 품절 대란까지도 좀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지금 10, 20, 30 뭐 세대 나눌 거 없이 계속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던 상황인데 이번에 또다시 이제 한국과 그리고 이제 일본 쪽에서의 좀 수출 성장세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숫자로 찍힐 가능성이 좀 높은 구간이라는 점을 일단 VT의 주가가 계속해서 트리거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하반기 들어서도 이제 중국과 미국 쪽에서도 실적 성장이 충분히 더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했다라는 부분들까지 더해졌을 때는 오히려 VT 같은 경우는 악재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쉬어갔을 뿐이지 오히려 외형 성장이라든지 실적 성장, 주력 제품군에 대한 이 성장성 부분들은 저는 좀 개의치가 않은 부분들은 여전히 올해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투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계속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VT는 충분히 우상향이 꾸준히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명확하게 찍히는 기업, 분식회계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됐다. 과거에 이런 이력도 없었기 때문에 단발성인데 해소까지 됐으니 앞으로 모멘텀만 볼 수 있다. VT 3위 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소비주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2위 기업으로는 어떤 섹터가 선정됐을지 종목까지 보시죠. 김태성 본부장의 선택은 파라다이스고요.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도 선택이 됩니다. 파라다이스부터 한 줄 평 열어볼게요. 전통적 강자라고 주셨는데 카지노 실적이 메인이잖아요. 실적에 대한 믿음 가져봐도 될지도 궁금하고 그렇죠. 이 하나 더 있어요. 코스피로 이전 상장 소식. 네. 네. 일단 저도 사실 글로벌 텍스프리 하고 싶으셨어요?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파라다이스도 그에 못지않게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이제 최근까지의 주가의 조정은 파라다이스의 실적이 안 좋아서 나왔다라기보다는 실적은 굉장히 좀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2분기,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분기 매출이 2,700억 정도 이제 찍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분기에 아무래도 이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영업 이익률이 좀 많이 나오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일시적인 조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조정을 언제든지 역이용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일단 카지노 드로백을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버텨와 준 것은
것은 사실 중국 고객이 아닙니다. 네, 일본 고객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놀러 오셔서 카지노 드랍백은 이제 많이 올려주셨는데 2월부터 약간의 이제 손바뀜이 좀 나타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드랍백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일본 분들이 우리나라에 안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계속 오실 분들은 오시고 여기에 중국인 관광객들까지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드랍백 자체는 계속해서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네.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이전 상장에 따른 어떤 패시브 자금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호텔을 잘 안 가서 잘 모르는데요. 네. 그러니까 인스파이어라고 하는 바로 옆에 있어요. 네, 바로 옆에. 그러니까 이게 상도위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옆에 하나가 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2분기에 약간 경쟁이 좀 심화가 된다라고 하면 과연 과거 매출 대비 얼마만큼 지금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불확실성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중국 소비재하면 가장 대장으로 떠올랐던 카지노 또 카지노 안에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 한번 볼 필요는 있지 않나. 대신에 그러한 단점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으면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어려운 질문을. 네. 네. 저 같으면 만약 그런 경쟁 심화에 대한 출혈 이슈로 조정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시세가 낮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요. 만약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를 해본다라고 하면 카지노 관련주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GKL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언제 이 모멘텀이 다시 반도체라든지 주도주 쪽으로 갈 줄 모르는 상황이라서 지금 강한 쪽을 계속 이제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님은 줄곧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봐야 될 섹터는 따로 있다. 그렇죠. 따라가야 될 섹터가 있는데 일단 오늘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 소비주를 점검하는데요. 네. 파라다이스 전통적 강자라서 일단 기업 자체에 대한 모멘텀 안고 점검했습니다. 최진욱 본부장의 선택 글로벌 텍스트리도 열어볼게요. 모멘텀이 다양하다라고 하는데 올리브영 독점 사업자라고요? 올리브영 네네. 되면 이렇게 텍스프리라는 간판이 크게 붙어 있어요. 네네. 일단 저는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보는 부분들은 중국인 방한 관광객 수가 네. 계속 증가해 준다는 거. 일단 이제 특히 뭐 동남아나 일본 쪽 관광객도 지금 증가는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리액션이 굉장히 큰데 생각보다 주머니에서 돈을 많이 안 뺍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일본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리액션은 있지만 결국에 이제 기업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이 소비 심리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관광객들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중국 방한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부분들이 일단 글로벌 텍스프리 쪽에서는 충분히 수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관광객 증가가 일단 텍스 리펀에 대한 좀 매출이 분명하게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일단 국내 쪽에서도 지금 국내 텍스 리펀 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양쪽에 대한 모멘텀도 확실하게 글로벌 텍스프리가 받아줄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앞전에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리브영이 좀 단독 수혜 단독 사업자 부분들에 따라서 일단 수혜 부분들이 올해 내내 좀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고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7월이죠. 지금 올림픽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일단 지금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그 특수를 감안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글로벌 텍스프리의 좀 리펀 매출이 좀 급속도로 증가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글로벌 텍스프리는 좀 내려줄 만한 악재성 요인보다는 일단 주가를 계속해서 상방 기조를 유지시켜줄 만한 상방 모멘텀이 굉장히 좀 많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최근에 뭐 보험, 투신, 금투 뭐 기간 할 거 없이 메이저들이 계속 좀 매집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간 좀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못했었는데 오늘 명확하게 대금 실리면서 또 상단 돌파까지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돌파 매매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박스 상단만 지지해준다면 저는 이제부터는 좀 주가는 우상향 기조 계속 좀 유지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돌파 매매도 가능한 현 구간이다. 글로벌 텍스프리 탑2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기업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중국 소비주 가운데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선택됐을까요? 보시죠. 항공주에서 하나, 화장품주에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항공주 진에어부터 한번 볼 텐데요. 헐헐 날아갈 수 있는 시기라고 주셨습니다. 타 저비용 항공사 대비 진에어의 상승 여력이 더 많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오늘 다 같이 오르잖아요. 네, 일단 다 같이 오르긴 하는데 네. 상승 강도 면에서는 지금 진에어가 가장 압도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최근에 이 항공사들에 대한 어떤 시각의 차는 극명하게 나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유가가 지금 83불 정도, 네. WTI 기준, 선물 기준으로 보면 83불 정도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 이 정도 되면 사실 이 저가 항공사를 포함, 저가 항공사뿐만이 아니라 항공주도 전체적으로 사실은 좋지 못한 흐름이 있다라고 좀 보여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모두 이겨내는 저는 소비 욕구가 더 지금은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웃바운딩도 그렇고 인바운딩도 그렇고 코로나19 이전으로 지금 거의 다 회복한 시대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중에서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 동안 동남아시아 노선을 많이 줄였어요. 대신에 일본 노선을 늘렸습니다. 근데 이걸 미래를 보고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일단 시기적으로 타이밍적으로 맞았어요. 굉장히 지금 잘 맞물리면서 다른 LCC 항공사들보다 지금 더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LCC도 합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진에어가 가장 선두에 지금 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진에어 밑으로 많은 LCC들이 들어왔을 때 기대되는 외형 성장 충분히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항공 화물에 대한 이제 강점을 갖고 있지만 또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또 장기 노선도 LCC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노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라서 장거리.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진에어가 지금 위치보단 사실 이제 가격적으로 좀 며칠 쉬어갈 때 특히 이제 유가를 핑계 삼아 쉬어갈 때 조정이 나오게 될 때 저는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를 핑계 삼아 조정받을 때 그때가 매수 시기다. 네. 진에어 1위 기업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메카 코리아 이유도 한번 볼까요? 견조한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 그런데 이미 작년에 화장품주들 실적이 참 좋았다라는 네네. 소식이 전해지죠. 한국콜마도 사상 첫 2조, 코스맥스도 1조 7천, 코스메카도 영업이익이 374%나 증가하는데 네네. 굳이 또 이 종목을 콕 집으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올해 핵심 법인 쪽 매출 성장이 아마 두 자릿수 이상으로 좀 성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를 지금까지 주가를 계속 상방 유지해줬던 부분들은 이제 매출적인 부분들이죠. 매출이 생각보다 좀 잘 나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가를 좀 견인해줬었는데 그 앞전에 이제 중국 법인 쪽에 대한 매출 성장이 생각보다 좀 둔화가 되어 있고 미국 법인에 대한 성장성이 좀 둔화가 되면서 주가가 좀 일단 상승 추세를 좀 깼었던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핵심 법인 쪽,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쪽에 대한 매출 성장성이 뚜렷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가 CDM 쪽에 대한 역량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제 국내 성장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그간 이제 2, 3년 동안 미국 법인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좀 강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법인 쪽에 대한 투자를 거의 한 3년 동안 강화를 했기 때문에 올해가 이제 그 효과가 분명하게 미국 법인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어떻게 보면 코스메카 코리아의 좀 수주가 본격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에 따라 이제 미국 법인의 매출 역시도 매 분기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성장 추세를 좀 유지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사이클 쪽이 한 차례 순환매가 돌아준 상황에서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 모멘텀까지 일단 붙어져 있다고 하게 되면 일단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 실적 성장에 따른 주가 트리거 역할을 충분히 또 다시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여러 섹터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저희가 세 종목씩 총 6개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두 분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